거짓말 없는 세상, 당신은 그게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당신 역시 오늘 하루 몇 번은 했을 겁니다. 그런데 만약 그 기능이 오늘 밤 자정을 기점으로 전 인류에게서 영구적으로 삭제된다면 과연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까요?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릴까요? 함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. 어느 날 아침, 알람 소리에 눈을 뜬 당신의 파트너가 부스스한 얼굴로 묻습니다. 나 오늘 어때 보여? 평소라면 괜찮아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. 입을 열려는 순간 목간에서 무언가가 걸립니다.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내뱉습니다. 솔직히 좀 피곤해 보이는데. 파트너의 표정이 굳습니다. 아침밥상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. 이게 D-Day의 첫 번째 풍경입니다. 전 세계 수십억 쌍의 아침이 거의 동시에 이 방식으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.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하루를 시작해왔는지 이 한 장면만 봐도 가늠이 가는 셈이죠. 바로 그 파장은 아침 식사 자리를 넘어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. 2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도 10년 된 절친 사이에서도 쌓이고 쌓인 진실들이 일제히 터져 나오는 겁니다. 사실 네 그 버릇이 항상 신경 쓰였어. 솔직히 그날 네가 틀렸다고 생각했어. 그때 나 정말 상처받았어. 평소라면 참거나 돌려 말했을 것들이 날 것 그대로 쏟아집니다. 물론 이게 어떤 관계에서는 오히려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마침내 꺼내지는 순간이니까요.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의 완충제, 즉 작은 거짓말들 위에 세워진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. 그 완충제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고 많은 관계들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죠. 하지만 개인관계의 충격은 사실 워밍업에 불과합니다. 진짜 폭발은 직장에서 벌어집니다. 회의실을 한번 상상해보시죠. 팀장이 발표 자료를 펼치며 말합니다. 이번 분기 실적 사실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. 지난번에 보고할 때 수치 일부를 좋게 포장했습니다.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. 바로 옆에서는 동료가 또 말합니다. 저 솔직히 이 프로젝트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추진 자체에 반대였는데 회의 때마다 그냥 동의한 척 했습니다. 이런 발언들이 전국의 모든 회의실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.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체면과 포장, 그리고 전략적 침묵 위에서 운영된다는 걸 이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죠. 그런데 이걸 회사 안 얘기로 국한하면 안 됩니다. 국가 간 테이블로 무대를 옮겨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. 외교란 본질적으로 진심을 감추고 의도를 포장하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술입니다. 협상 테이블에서 한 나라의 외교관이 입을 엽니다. 우리는 이 협정에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. 단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서명하려는 겁니다. 상대국 외교관도 응수합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난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절반은 국내 여론용이었습니다. 이 발언이 전 세계 외교 채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. 수십 년간 쌓아온 외교적 신뢰의 언어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구조입니다. 어떤 동맹은 그 자리에서 균열이 생기고 어떤 협정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. 광고 산업부터 생각해보면 이미 답이 나옵니다. 이 제품을 쓰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. 라는 문장은 사실 아무도 100% 확신할 수 없는 말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. 광고 카피라이터가 문장을 쓰려는 순간 자신이 그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손이 멈추는 겁니다. 마케팅팀 전체가 마비됩니다. 금융시장은 더 가혹합니다. 실적 발표 자리에서 최고 경영자가 말합니다. 올해 성장 전망이 밝다는 건 솔직히 주가 방어용 발언이었습니다. 주식시장은 그 순간부터 패닉에 빠집니다. 거짓말이 삭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글로벌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는 시나리오, 결코 과장이 아닌 셈이죠. 그렇다면 정치는 어떨까요?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. 선거 유세장에서 후보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. 제가 내건 공약 중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 건 사실 3개 정도입니다. 나머지는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. 군중이 웅성거립니다.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. 맞은편 후보도 똑같이 고백합니다. 어쩌면 모두가 진실을 말하는 정치판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 시스템보다 더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기대와 배신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요.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기대를 관리해온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셈입니다. 여기서 가장 뒤통수를 치는 역설이 등장합니다. 진실만 남은 세계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암 선고를 앞둔 환자에게 의사가 말합니다. 솔직히 이 정도면 6개월입니다. 희망적인 말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. 그 환자가
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잘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협박이 시작되는 범죄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. 당신이 도망가려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라는 말을 이제 거짓으로 할 수 없으니 협박을 구사하지 못하는 범죄자가 오히려 즉각적인 폭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생깁니다. 거짓말이 때로는 시간을 벌고 상황을 완충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온 겁니다. 그 기능이 삭제되는 순간 세상은 더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날카로워지는 셈이죠. 결국 우리가 이 가상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마주하게 되는 건 거짓말이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윤활유였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. 외교의 언어, 광고의 약속, 관계의 예의, 정치의 비전, 심지어 의료의 위로까지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구조물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짓말이 시멘트처럼 굳어 있습니다. 그것을 한 번에 뽑아내면 건물이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집니다. 물론 그렇다고 거짓말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다만 진실이 언제나 최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죠.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